안녕하세요.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에피소드를 듣고 나서 어떠셨나요? 혹시 옛날 사진을 꺼내 보셨나요? 아니면 겨울연가 OST를 찾아 들으셨나요? 저는 지난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그 음악들을 다시 들었는데 정말 시간이 한순간에 되돌아가더라고요. 오늘은 더욱 가슴 아픈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된 주인공들, 그리고 운명처럼 다시 만나게 되는 순간들. 그런데 그 재회가 기쁘기만 한 게 아니라는 것, 때로는 재회가 더 큰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이 부분을 볼 때 정말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화면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죠. 알아봐줘, 제발 알아봐줘. 하지만 동시에 알아보면 어떡하지? 그럼 더 아플 텐데. 이 모순된 감정이 제 마음을 찢어 놓았어요. 편안한 자리에 앉으셨나요? 따뜻한 차 한 잔 준비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일부 시간이 흘러 몇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된 거죠. 유진은 서울에서 라디오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었어요. 조용한 성격에 어울리는 직업이었죠. 목소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일. 저는 유진이 라디오 일을 한다는 설정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라디오는 참 특별하잖아요. 얼굴을 보지 않아도 목소리만으로 감정을 전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것. 유진이 그동안 혼자 간직했던 이야기들을 라디오를 통해 세상에 전하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일상은 조용했어요.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친구들과 가끔 만났고 주말엔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고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어떤 슬픔이 깔려 있는 것 같았어요.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의 그 조용한 체념 같은 거요. 체리는 패션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녀답게 화려하고 활동적인 삶이었죠. 하지만 그녀도 변했어요. 고등학교 때의 그 밝고 당찬 모습은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어른이 되면서 생기는 그런 변화들, 현실을 알아가면서 조금씩 무뎌지는 감정들. 상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이제 이야기에 없었어요. 적어도 그 이름으로는요. 사고 이후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유진에게 상혁은 지나간 시간 속에만 존재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2부 건축 공모전과 우연한 만남. 어느 날 유진의 회사에서 건축 공모전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되었어요. 그 공모전에 한 건축가가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름이 민영이었어요. 강민영. 저는 이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의 그 느낌을 아직도 기억해요. 뭔가 낯선 느낌.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시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드라마는 그런 분위기를 너무 잘 만들어냈어요. 회의 시간이에요. 제작진들이 모여 앉아 공모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와요. 유진이 고개를 드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 얼굴, 잊을 수 없는 그 얼굴. 조금 성숙해졌지만 틀림없이 그 사람. 유진의 눈이 커지고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도 화면을 보면서 숨을 참았던 것 같아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유진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는 유진을 보고도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냥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평범한 비즈니스 미팅처럼요. 유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유진은 그를 계속 바라봤어요.
확인하고 또 확인했죠. 정말 상혁이 맞나? 아니면 그냥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인가? 하지만 그 눈, 그 목소리, 손을 움직이는 방식까지 모든 게 상혁이었어요. 3부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 회의가 끝나고 유진은 그에게 다가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저, 혹시 춘천에서 고등학교를 다니셨나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차갑게 느껴졌어요. 아니요, 저는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이 장면,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유진의 얼굴에 스치는 그 감정들. 혼란, 실망, 슬픔, 그리고 어쩌면 안도? 상혁이 아니라면 차라리 나을까? 이렇게 비슷한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 수 있을까? 하지만 유진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이 너무 닮았거든요. 단순히 얼굴만이 아니라 말하는 방식, 웃을 때의 표정, 손짓 하나하나까지 저라도 확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게 진짜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건지.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두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요. 그때마다 유진은 그를 관찰했어요. 상혁이었던 흔적을 찾으려고요. 익숙한 버릇이 있는지, 기억하는 것이 있는지. 민영은 매우 프로페셔널했어요. 일에 집중했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유진을 볼 때 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낯익은 듯한, 하지만 기억나지 않는 듯한 그런 표정. 유진은 그 순간들을 놓치지 않았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답답했어요. 그냥 말해버리면 안 될까? 너 상혁이지? 우리 남이섬에 갔었잖아. 눈사람도 만들었잖아. 하지만 유진은 그럴 수 없었죠. 만약 정말 다른 사람이라면? 아니면 상혁이 맞는데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거라면? 어느 쪽이든 상처받을 것 같았으니까요. 사부 채린과의 재회. 그러던 어느 날 채린이 나타났어요. 우연히 카페에서 민영을 보게 된 거죠. 그녀는 유진보다 더 확신했어요. 상혁아, 하고 달려갔어요. 하지만 민영은 역시 고개를 저었어요. 자기는 민영이라고 상혁이라는 사람을 모른다고. 채린의 반응이 재미있었어요. 아니, 재미있다기보다 인간적이었어요. 그녀는 믿지 않았어요. 장난치는 거지? 왜 이래? 사람이 이렇게까지 닮을 수 있나고? 분명히 상혁이 맞다고 우겼죠. 그녀의 그 적극적인 성격이 여전했어요. 하지만 민영은 단호했어요. 정말 모른다고, 자기는 한국에서 자란 적이 없다고. 심지어 서류도 보여줬어요. 출생 기록, 학교 기록. 모든 것이 강민영이라는 사람의 것이었어요. 이때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정말 다른 사람일 가능성. 세상에는 닮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상혁이 맞는데 뭔가 사정이 있어서 숨기는 것. 어느 쪽일까? 드라마는 절묘하게 그 긴장감을 유지했어요. 채린과 유진은 함께 고민했어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상혁만 알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았어요. 기억을 잃었다면 어차피 대답할 수 없을 테니까요. 두 친구의 대화 장면이 좋았어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는 모습이요. 체리는 여전히 직설적이었고 유진은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두 사람 다 혼란스러워했어요. 그 사람이 상혁이길 바라면서도 동시에 아니길 바라는 그런 복잡한 마음. 해시태그 오브 익숙한 것들에 대한 반응.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민영이 특정한 것들에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의식적이지 않은 본능적인 반응들.
예를 들어 어느 날 회의실에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어요. 겨울연가의 그 유명한 테마곡이요. 민영이 갑자기 동작을 멈췄어요. 뭔가에 사로잡힌 것처럼 그 음악에 집중했죠. 표정이 변했어요. 슬픈 듯하면서도 그리운 듯한. 유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 곡 아세요? 물어봤죠. 민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하지만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드네요.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에 당황한 것 같았어요. 또 다른 날 프로젝트 미팅이 춘천에서 열렸어요. 그곳의 건축물을 둘러보기 위해서였죠. 민영이 춘천의 거리를 걸을 때 계속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 도시가 낯설지 않네요. 그가 중얼거렸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부분을 볼 때 정말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기억은 없지만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머리는 모르지만 마음은 아는 거죠. 그게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 이유를 알 수 없는 익숙함들. 특히 남이섬 근처를 지나갈 때요. 민영의 발걸음이 느려졌어요. 섬을 향해 오래 바라봤죠. 저기, 가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의 말에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기억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걸었던 그 길을요? 하지만 민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착각이겠죠. 미국에서 자랐는데 여기를 어떻게 알아요?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도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이런 순간들이 계속 쌓여갔어요. 눈 내리는 풍경을 볼 때 멍하니 서 있는 민영. 따뜻한 코코아 향을 맡고 어딘가 그리운 표정을 짓는 민영. 겨울 음악을 들으면 왠지 모를 슬픔에 잠기는 민영. 해시태그 육부 유진의 고민. 유진은 매일 밤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그가 정말 상혁이라면 왜 자기를 숨기는 걸까? 아니면 정말 기억을 못하는 걸까? 만약 기억을 찾게 도와준다면 그게 그에게 좋은 걸까? 아니면 더 큰 고통을 주는 걸까? 저는 유진의 이런 고민이 너무 이해가 됐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뭐가 최선인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진실을 말하는 게 항상 옳은 건 아니니까요. 때로는 모르는 게 더 행복할 수도 있고요. 유진은 혼자 남이섬에 갔어요. 그 메타세쿼이아 길을 다시 걸으면서 옛 기억들을 떠올렸죠. 함께 만들었던 눈사람, 나눴던 약속들. 그때는 영원할 것 같았는데 이렇게 혼자만 기억하게 될 줄 몰랐어요. 나무 아래 서서 눈물을 흘리는 유진의 모습. 그 장면이 정말 아름다우면서도 슬펐어요. 겨울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고 그 빛 속에서 눈물이 반짝였어요. 드라마는 이런 순간들을 정말 시처럼 찍었어요. 상혁아, 너 거기 있니? 유진이 조용히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어요. 바람 소리만 들렸죠. 내가 민영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왔다면 난 어떻게 해야 할까? 너를 붙잡아야 할까? 아니면 보내줘야 할까? 저도 함께 울었던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게 이렇게 복잡한 거구나. 상대방을 위한 선택이 자기를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자기를 위한 선택이 상대방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뭐가 맞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7부 민영의 내면. 한편 민영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유진을 볼 때마다 이상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왠지 그립고 모르는 사람인데 걱정되고. 그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꿈을 꾸었거든요. 눈 내리는 풍경, 긴 나무길, 누군가의 웃음소리. 하지만 깨고 나면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누구였는지 어디였는지. 그냥 가슴이 아플 뿐이었죠.
민영에게도 양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녀는 민영을 미국에서 키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들 속에 뭔가 빈틈이 있는 것 같았어요. 너무 완벽한 나머지 오히려 의심스러운 그런 이야기들. 어느 날 민영은 양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태어났을 때부터 미국에 있었나요? 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니? 그녀의 반응이 민영의 의심을 키웠어요. 저는 민영의 입장도 이해가 됐어요. 자기 인생에 뭔가 빈틈이 있다는 느낌? 모든 게 설명되는 것 같지만 왠지 진짜 자신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누구나 한 번쯤은 내가 진짜 나일까? 하고 의심해 본 적 있잖아요. 민영은 거울을 보면서 자문했어요. 너는 누구니? 강민영? 아니면 다른 누군가? 거울 속의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자기 얼굴인데 마치 다른 사람 같았죠. 해시태그 팔부 진실을 찾아서 유진과 체리는 조사를 시작했어요. 상혁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요. 옛 학교를 찾아가고 당시 선생님들을 만났고 병원 기록도 뒤져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사고 후 상혁은 입양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결국 다른 가족에게 보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상혁의 이름을 민영으로 바꿨어요. 이 진실을 알았을 때 유진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상혁이 겪었을 혼란, 새로운 가족 속에서 느꼈을 외로움, 자기 과거를 잃어버린 채 살아야 했던 그 시간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더 가슴 아픈 건 상혁의 어머니도 선택권이 없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아들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고 아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었던 거죠. 누구도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피해자였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인생이 참 복잡하다는 것.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 때로는 현실이라는 벽이 모든 걸 바꿔버린다는 것. 유진은 이제 선택해야 했어요. 민영에게 이 모든 진실을 말해줄 것인가? 그가 상혁이라는 걸 알려줄 것인가?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할 것인가? 그가 민영으로 사는 게 더 행복할지도 모르니까요. 해시태그 구부 눈 내리는 밤의 대화.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어느 눈 내리는 저녁, 일이 끝나고 두 사람이 함께 걷게 되었어요. 우연처럼 보였지만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렸어요. 거리는 조용했고 두 사람의 발자국 소리만 들렸죠.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민영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유진 씨,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을 볼 때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처음 만난 사람 같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유진은 걸음을 멈췄어요. 드디어 이 순간이 온 거예요. 말해야 할까? 아니면 부인해야 할까?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민영이 유진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말해주세요. 제가 당신을 알고 있었나요? 우리 전에 만난 적이 있나요? 그 눈빛, 너무나 간절한 눈빛이었어요.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의 눈.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의 눈. 유진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네,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해시태그 10부 기억의 조각들. 그날 밤부터 유진은 조금씩 과거를 이야기해 주기 시작했어요. 춘천의 고등학교, 눈 내리던 날들, 함께 걸었던 길들. 하지만 자세한 건 말하지 않았어요.
너무 많이 말하면 그가 혼란스러워할까봐. 민영은 유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뭔가를 떠올리려 애썼어요. 하지만 선명한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저 어렴풋한 느낌들, 감정의 파편들만 있을 뿐이었죠. 남이섬이라는 곳에 함께 갔었다고요? 민영이 물었어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기서 우리는 뭘 했나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약속을 했죠. 무슨 약속이요? 언제나 함께 있겠다고. 그 말에 민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왜 눈물이 나는지 자기도 모르면서. 슬픈 건지 그리운 건지 그것도 모르면서. 그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저는 이 장면에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두 사람 모두 아픈 거예요. 기억하는 사람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어쩌면 기억하지 못하는 게 더 아플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인생의 일부가 사라진 느낌이니까요. 엔딩. 두 번째 에피소드를 마치며 제 가슴도 먹먹해지네요. 재회가 이렇게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게 놀라워요. 만나서 기쁜 동시에 아프고 가까워지는 동시에 멀어지는. 민영은 이제 자기 과거를 알게 되었어요. 자신이 강민영이기 전에 누군가였다는 것을. 하지만 그게 정확히 누구였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죠. 기억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드라마는 그 답답함을 너무나 잘 표현했어요. 저는 이 에피소드를 보면서 기억이란 게 뭔지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는 기억으로 우리 자신을 정의하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런데 그 기억이 사라진다면 나는 여전히 나일까요?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도 생각했어요. 상대방이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내 사랑은 여전히 유효한가? 사랑은 두 사람의 기억 위에 세워지는 걸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걸까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민영이 조금씩 기억을 되찾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할게요.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체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세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얽혀가는지도요. 여러분도 오늘 밤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만약 그 기억을 잃는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같은 사람일까요? 눈이 내리는 밤이라면 창밖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 하얀 눈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들이 반짝이는 게 보일지도 몰라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만나요. 따뜻하게 지내세요.